91세 현역 의사가 알려주는 노후 건강관리 4가지 매일 5분 습관 지혜소리에서 만나보아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오직 경험과 연구로 알게 된 몸속의 4가지 비밀 부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하지만 단 하루 5분만 관리해도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자야지 하며 소변을 참습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 같아 보여도 신장을 크게 해치고 혈압까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서운 행동이죠. 실제로 제가 70대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새벽마다 국밥을 즐겨 드시고 아침 첫 소변은 늘 한두 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압은 치솟아 있었고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이상 손상된 상태였죠. 본인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소변을 참으셨죠. 그 습관이 수십 년간 신장을 압박했고 결국 노후에 이런 큰 병으로 이어진 겁니다. 환자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다면 진작에 고쳤을 텐데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밤사이 우리 몸은 혈액 속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 모아 방광에 저장합니다. 아침 첫 소변은 가장 농도가 짙고 그만큼 독성 물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래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면서 역류 현상이 생기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미국 뇌과학회 자료에서도 아침 소변을 반복적으로 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요로 감염과 신장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무조건 먼저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 신장을 깨워주세요. 커피나 진한 국물은 그 후에 마셔야 합니다. 특히 짠 국물은 밤새 탈수된 몸에 큰 부담을 주니 절대 아침 첫 식사로는 피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도 모르게 참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조금만 의식적으로 바꾸면 금방 교정됩니다. 오늘 아침부터라도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향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수년 뒤 병원 침대에 누울지 손주들과 건강하게 놀아줄지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부위는 바로 발목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만 건강하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펌프는 발과 종아리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는데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펌프 역할을 해야만 다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고혈압부 종심지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고 종아리 근력이 약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1.7배 높았습니다.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매일 발목 운동을 하는 노인들이 하지정맥류와 심부정맥혈전증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20번씩 두세 세트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리는 족저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면 좋습니다. 이런 동작이 종아리 속 깊은 근육을 자극해 혈액을 끌어올리는 힘을 키워줍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걷기 습관입니다. 단순히 거리를 오래 걷는 것보다 발목을 끝까지 굴리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히 수축되는 걸 의식하며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 발목과 종아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달라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심한 분은 무리한 점프 동작이나 급격한 계단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물속 걷기나 앉아서 발목 돌리기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야 하죠. 또 당뇨 환자라면 발끝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가 큰 궤양으로 번질 수 있으니 매일 발을 확인하고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발목과 종아리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이 부위를 꾸준히 관리하면 심장과 뇌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노년기에는 발과 종아리 관리가 곧 수명 연장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복부 깊은 곳의 코어 근육과 장기입니다. 흔히들 복부라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배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과 소화기, 혈관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허리 통증, 소화불량, 변비, 혈당 조절 문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복부 코어 근육이 약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장기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일본 국립장수의학연구소 자료에서도 복부 근육이 단단한 노인은 대장 운동이 원활해 변비와 대장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떠올리지만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를 안쪽으로 당겼다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만 해도 복부 깊은 근육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소화기와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또 가볍게 무릎을 굽힌 상태로 누워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 습관도 중요한데 아침 공복에 찬물이나 자극적인 커피를 바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위와 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장기를 깨우고 부드러운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죽으로 시작하면 훨씬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섬유질과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복부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허리 디스크나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갑작스러운 복압 상승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천천히 호흡을 고르게 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또 변비가 심한 분들이 민간요법으로 강한 차나 자극적인 약재를 장기간 쓰는데 이는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장 무력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결국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교정뿐입니다. 복부 깊은 곳은 단순히 뱃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균형을 유지하는 중심축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 통증이 줄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장기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결국 작은 호흡 운동과 식습관 교정이 노후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꼭 관리해야 할 부위는 바로 목과 턱 관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위, 신장 같은 장기에는 관심을 두면서 정작 목과 턱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가 약해지면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목은 머리 무게를 지탱하며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조금만 긴장하거나 잘못된 자세가 이어지면 혈류가 방해받고 어지럼증, 두통, 기억력 저하가 생깁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높은 베개 사용,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목뼈가 틀어지고 턱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가게 되죠.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만성 목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4배 높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 치과대학 보고서에서는 턱 관절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씹는 힘이 약해지면서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근육량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둥글게 돌려 긴장을 풀어주세요. 단 3분만 해도 목 주변 혈류가 확 좋아집니다. 둘째, 식사할 때는 음식을 충분히 씹어 턱 관절을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치아가 약하다면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되 꼭 씹는 동작을 충분히 하도록 하세요. 셋째,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고 스마트폰을 볼 땐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목을 과하게 꺾거나 갑자기 돌리는 스트레칭은 오히려 신경을 눌러 더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턱 관절에 이상이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찜질팩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목과 턱은 단순히 불편한 부위가 아니라 뇌와 전신 건강을 이어주는 관문입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소화와 영양 흡수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스트레칭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뇌 건강을 평생 지켜주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올해 91살이지만 아직도 매일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여 년 전만 해도 제 몸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과신했습니다. 아침 소변을 참거나 환자 보기 바쁘다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앉아 기록만 하면서 발목과 종아리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며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과 신부전의 초기 소견이었죠. 그때 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환자들한테는 늘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지키네요. 이러다 손주 얼굴도 오래 못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진료 중간에도 틈틈이 발목을 움직이며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또 식사할 때는 일부러 오래 씹으며 턱 관절을 단련했고 잠자리도 낮은 베개를 사용했지요. 놀랍게도 몇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호흡 곤란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곤할 때마다 다시 쓰러질까 두렵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종아리 근육을 다지고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히 들려주며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합니다. 저희 형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몸은 건강하다 자부하셨지만 아침마다 진한 소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70대 후반의 간경변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에 형님이 제 손을 잡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생아, 나는 술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꼭 전해줘라.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 가족이 남긴 교훈을 꼭 환자와 대중에게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평생 건강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 가는 행동, 발목을 들썩이는 동작, 복부 호흡, 올바른 씹기 습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노후를 바꿉니다. 저는 제 경험과 가족의 아픈 사례를 통해 이것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평생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4가지 비밀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 둘째, 종아리와 발목이라는 제2의 심장. 셋째, 복부 깊은 코어와 장기. 넷째, 목과 턱 관절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건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과 태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일,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간단한 동작, 배를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식탁에서 음식을 오래 씹는 습관, 그 무엇도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노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늘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병원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하고 후회하십니다. 여러분만큼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환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곧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의학적 진실을 나누며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빛나길 돕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